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진로와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개원하는 등 지방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당 독점에서 양당 구도로 바뀐 가운데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대구 취수원 이전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은행이 쇄신의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예상 경로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만 내일 오후 대구 경북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장대비에 금호강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낮에 대구 시내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오후부터 다시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북상하는 태풍 뿌라삐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비바람에 강한 힘이 실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발달하면서 강수의 지역차는 있지만 대체로 대구와 경북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내일 3일 오전에는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밤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틀어지면서 내일 아침 제주 동쪽 해상, 밤에는 부산 동남쪽 바다를 지나고 수요일인 모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동해안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태풍까지 더해져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태풍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재난상황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 네, 태풍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비상태세에 들어갔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재난상황실에는 태풍 뿌라삐룬에 대비해 20여 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시 주요 지점을 보여주는 CCTV가 설치돼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구시 전체 재난통제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에 대비해서 대구시가 관리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네, 태풍 북상으로 시 본청과 각 구군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호강 신천 등의 하천 둔치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통제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18곳, 신천대로 침수 예상도로 28곳 등 취약시설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기자, 태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북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포항을 비롯한 경상북도 23개 시군도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재난방송과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기 위해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침수 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개선을 위해 설치한 배수 펌프장 시설 점검 등도 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포항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역량, 시설별 관리에 따른 대처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단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6년 만에 내륙을 관통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동쪽으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바람 대신 장마 전선과 태풍이 몰고 올 수증기가 결합돼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내일 오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변수가 심합니다. 현재 진로가 예상과 다르다고 해도 태풍이 지나가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교비 수억 원을 낭비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교가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고 주요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지금은 검증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대행사로 선정된 A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입니다. 100주년 홍보 영상 제작비로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세청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 발급 내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6,700만 원을 제작비로 썼다는 또 다른 영상물도 발급 내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급 내역이 없거나 승인 번호가 없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105건 가운데 93%인 98건,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학교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00% 허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좀 돈이 좀 줄줄 샜다고 볼 수도 있겠나 싶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지출 자료 없이 업체가 낸 청구서만 보고 지출한 금액도 4억 5,8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입금한 서류나 신상 확인도 없이 지출했다고 감사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달라는 대로 내준 돈이 전체 사업비 19억 6,500만 원 가운데 15억 원 정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드러나는 건데 마냥 그렇게 청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행사를 주관한 누군가에게 다시 돈이 돌아왔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돼버렸네요. 더 이상한 것은 업체가 만든 중도금 지급 계획서 같은 핵심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100주년 사업단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교비 15억 원이 부풀려져 낭비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 측의 허술한 대처로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방의회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에서 양당 구도로 개편되면서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부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국당은 한 자리도 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모두 회의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에 한국당 배지수, 부의장에는 한국당 장상수, 민주당 김혜정 2명을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개원식에서는 의원 30명 모두 참석해 양당 구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타난 시민들 기대와 달리 한국당이 여전히 힘으로 누르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껏 일당 독점에서 제대로 견제, 감시, 감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주민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5일 개원합니다. 한국당이 41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민주당도 9명의 도의원을 배출해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다수당이 됐고 중구와 동구에서는 한 석 차이에 불과합니다. 구미와 포항 등 경북 기초의회에도 민주당이 대거 약진한 가운데 개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같은 당 일색이던 대구 경북 지방의회가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지방 정치의 견제 균형과 함께 집행부 감시 기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대구은행이 쇄신의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은행장 내정자는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민들은 대구은행이 비리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내정 40여일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경산시 공무원 자녀가 은행에 특혜 채용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조직 쇄신과 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따가운 여론은 넘지 못했습니다. DGB금융 한 관계자는 투자 증권사 인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박인규 전 회장 당시 측근은 CEO로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정자 본인이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가 내정을 취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은행장을 대행체제로 할지 지주회장이 겸직할지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회이사는 임추위를 통해 내정된 후보가 사퇴하게 된 여러 과정이 다소 불쾌하며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를 분리하기로 한 만큼 지주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안은 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30명인 임원 규모를 줄이고 기존 임원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각종 비리와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DGB금융그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잡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대구식 수원을 구미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수십 년 그대로 놔두던 일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와 정치 쟁점으로 삼는지 많은 환경단체에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수돗물 사태 때 수돗물 관련 정보를 제때 정확히 주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술 더 떠 수돗물 사태에도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일자 이번에는 취소원 이전에 시장직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시수원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시장직을 건다는 각오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에도 취수원 이전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어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철우 신임 경상북도지사도 취임 직전에 취수원 구미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패널 사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한국당 계열 보수정당이 시장과 도지사를 모두 맡았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보수당, 중앙당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겠다고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겠다고 함께 나서면 낙동강 하류 부산 경남 주민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주민에게는 낙동강 원수 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미하고 외관하고 대구 쪽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들에 대해서 다이성까지 다 포함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곳이 없거든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급부상한 것은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울경 자치단체장과 구미시장까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한국당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어느 때보다 쉽게 취수원 이전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내지는 뒤에 이면에 있는 효과로서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세력을 조금 더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도 전혀 없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이 구미공단을 이유로 낙동강 수지를 문제 삼으면 부산 경남 쪽에서는 대구 국가공단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대구 시설 홀랑저 위로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이참에 이제 이렇게 그거 해보겠다라는 이런 좀 발상이라서.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긴다 해도 낙동강 최상류 영풍 재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과 같은 상류에 있는 공장의 오폐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낙동강 원수를 깨끗이 관리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취수원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식수질도 놓치고
하류 쪽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을 낳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지역구 당선자 27명 가운데 전과자는 9명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8개 구군의회 당선자 102명 중 전과자는 자유한국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전과 대부분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과 이력이 있는 당선자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해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첫 해 국회 본회의 재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66.49%로 나타났는데 경북 지역구 의원은 48.22%로 가장 낮았고 대구 지역구 의원은 57.46%로 경북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달서구병 조원진 의원이 22.39%로 가장 낮았고 40% 미만 8명에 최경한, 박명재, 김광림, 김재원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85% 이상의 상위 13명에는 지역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가 오늘부터 시작한 가운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피해 대책회의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후로 예정했던 민선 7기 출범 행사를 취소하고 오전에 태풍 뿌라삐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대응 태세에 들어갔고 대구 동구와 달성군, 경북 구미시 등에서도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태풍이 원전이 밀집해 있는 영남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원전시설 여름철 특별점검을 해 태풍과 해일 등에 대한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태풍에 따른 피해나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체계를 가동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경북은 13개 지역에서 37명이 지원해 2.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당협위원장은 황재선 변호사, 김수철 풍천실업대표 등 5명이 지원해 경주와 함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안동도 이삼걸 전 차관 등 4명이 신청했습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연고지인 의성을 떠나 구미 을당협에 지원했고 오준기 전 도지사 후보는 포항 북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2021년 7월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할 경우 산재 보험료율을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 산재 발생률이 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대해 산재 보험료율이 인하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립대병원 경영실적평가에서 경북대병원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